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8장 3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출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소득세는요 말 그대로 소득에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살짝 보시면 내가 소득을 Y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게 뭐다?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소득세는 어디다 세금 때려요? 여기다 때려요, 여기다. 소비세는 소득세는 어디다 때려요? 예, 소득세는요 여기에 때립니다. 여기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사실 여기에 때리는 거랑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금 때리는 거랑 여기에 세금 때리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비에 세금 때리는 것을 약간 지출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저 뒤에 소득세랑 소비세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요, 거기서 우리의 관심사 그냥 두리뭉실하게 소득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자 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지출세는 소비에만 과세를 하고요, 텍스를 부과하고, 자, 저축에는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에는 텍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해 가시겠죠? 자, 소득세는 소비에도 때리고 저축에도 때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다? 예,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축에 세금을 때리는가 때리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서 살짝 봅시다. 1번. 생애 주기를 볼 때, 생애 주기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을 길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소비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예상하겠지만 이렇게 평탄화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뭐 수평으로까지 그리기도 해요. 나중에 노후에 소비가 줄어들 것 같으면 미리 저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하면, 소득은요 너무 젊었을 때는 아예 소득이 없고 어느 정도 이런 식의 Y라고 할게요, 모습을 보여요. 낙타의 등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플러스 저축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저축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뭐 생애주기 관련된 소비 이론 뭐 등등 해서 얘기하는데, 생애주기를 놓고 볼 때 소비의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업앤다운 이게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 수평이라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 정도. 다음 2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적인 어려움이 소득세보다는 작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더 많아지는, 특히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맨날 조정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소득세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다음에 3번.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여러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실현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출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뒤에 또 자세하게 소득세 파트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4번.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에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가와 소득 간에 관련해서는요,
지출세든 소득세든 여가에는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야.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냐면 X제, Y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암기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현재 소비, 미래 소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는 동네가 우리가 무대를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X, Y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세는 평행하게 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는 요거 보시면 미래 소비 약간 저축의 느낌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왜곡이 발생해요. 자, 근데 소비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출세 관련된 저 소비세 관련해서는 현재 소비, 미래 소비에도 왜곡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소비에 과세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가와 그리고 이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여가에는 과세를 하지 못해요. 여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앞에서 계속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세 얘기할 때요. 이렇게 두 재화 간의 왜곡이 있는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간의 왜곡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우월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가를 고려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월한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자주 이거는 출제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소득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축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출세는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모두에 과세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